지난 2월 이후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사이 부자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올해 비트코인이 최소 18만 달러까지 뛸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1월 고점 10만 8,700달러에서 잠시 미끄러진 현재가 오히려 매수기회다라는 주장인데, 이 달러 약세가 가속화된다라는 그의 견해에 일부 월가 트레이더들은 이미 디지털 금액 매집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로버트 기요사키의 예언이 그냥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기요사키의 예측이 반복해서 맞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지난 관세 쇼크로 S&P 500에서 수조 달러가 날아간 이후에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내가 경고했던 붕괴가 시작됐다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다시 한번 꺼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경고를 날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거 또 한 번 맞을까 하는 긴장감을 느낀 건데, 이 달러 기반 자산 대신 비트코인과 기금색으로 비중을 옮기고 있는 이 움직임은 불안정한 거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이 전략 자체를 자산 보호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DXY 미국 달러 지수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요사키는 달러의 소멸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표현까지 썼고 금과 은을 함께 사들이라는 조언까지 했는데요. 이 기요사키는 달러 시스템을 의도된 재난이라고 부르면서 자산 방패 자체를 지금 마련하지 않는다라면 뒤늦게 후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달러 약세 기조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대체 자산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새로운 자산, 대체 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핵심 숫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18만 달러입니다. 기요사키가 제시한 올해 비트코인의 이제 최고 맥시멈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20만 달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잠재적 돌파선으로 언급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24시간 5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XRP 레저 통합 이후에 히든로드 결제 속도의 획기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 있고, 3조 달러 히든로드의 이제 연간 거래 청산 규모라는 이 수치입니다. 230%는 올해 XRP의 가격 상승률로 주목받는 지표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숫자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읽어내는 통찰력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이 수치들이 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면 더 명확한 투자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월가 내부에서도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단기 반등만 노리고 있지만 기관 자금은 오히려 10년물 관점으로 디지털 자산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블랙록 디지털 자산 총괄 로비 미치닉의 경우는 토큰화를 위한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을 고른 것은 탈중앙성과 보안성 그리고 신뢰성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단기적인 변동성보다 장기적인 인프라 가치를 먼저 보고 있다라는 뜻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초기 크립토 철학이 다시 기관의 손에 의해 재발견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탈중앙화 대착기라는 깃발을 이 월가에서 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토큰화 논의를 이끌고 있고, 자산 운용사들이 투명성 없는 네트워크엔 돈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2020년 이후 유입된 신규 투자자들 다수는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라만 물어보고 있는데, 이러한 속도전 끝에는 반드시 공백이 남기 마련입니다. 좋은 기술이든 나쁜 기술이든 결국 잔치는 길게 버틴 쪽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장기적인 가치와 단기적인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모든 블록체인이 처음 내걸었던 이상을 지켜온 건 아닙니다. 2016년 다오 해킹 당시 이더리움은 강제 하드포크를 택했고, 메이커 다오는 이 다이 담보를 대부분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체하며 검열 저항이라는 간판을 내렸습니다. 솔라나는 잦은 네트워크 중단으로 스위치를 끄고 켤 수 있는 블록체인이란 꼬리표를 얻게 되었는데, 이처럼 원칙과 현실의 충돌, 여기서 생기는 균열이 다음 사이클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가 재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XRP 리플이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있지만 리플이 히든로드를 인수한다라는 사실로 이 많은 커뮤니티가 떠들썩합니다. 이 리플이 프라임 브로커리지 플랫폼 히든로드를 인수하자 유럽 총괄 캐시크레독의 경우는 XRP 레저 전후 거래 인프라의 심장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밝히게 됩니다. 그 말이 단순한 발표가 아닌 이유는 히든로드가 다 하루에 이제 100억 달러를 청산하는 대규모 기관형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XRP가 단순한 브릿지 통화에서 진정한 백엔드 결제 엔진으로 변신할 무대를 확보한 셈인데 이는 XRP 생태계의 확장성과 실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도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결제 속도입니다. 기존의 프로세스는 길게는 24시간이 기본이었는데 XRP 레저로 갈아타게 되면 이 구간이 놀랍게도 3에서 5초로 줄어들게 됩니다. 1초가 중요한 고빈도 시장에서는 전후 처리 속도가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기관 결제 지도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닙니다. 결제와 담보 이전 그리고 데이터 관리가 한 플랫폼에서 모두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비용도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인데요. 여기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가 중요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든로드는 리플 USD를 담보로 활용해서 전통 금융자산과 디지털 자산 사이에 탄탄한 교량을 놓고 있는데요. 이 담보가 스테이블 코인이면 변동성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고 결제 네트워크는 기관의 엄격한 회계 기준을 그대로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XRP 레저가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시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블록체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히든로드가 다루고 있는 수치는 연간 3조 달러에 이릅니다. 후선 시스템에 XRP 레저를 얻는 순간 XRP는 300개 이상의 헤지펀드와 트레이딩 회사 앞에서 속도와 비용 그리고 확장성 3박자를 모두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이러한 통과점이 곧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닌 진정한 글로벌 결제 OS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대목에서 리플은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전략적 카드를 꺼내 보이고 있습니다. 히든로드의 방대한 고객풀에 직접 접근하면서 XRP와 리플 USD 기반의 혁신적인 파생 상품이나 유동성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상대방 없는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독점 시장인 거죠. 숫자로 말하자면 기존의 XRP 거래량이 억 단위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놀랍게도 조 단위 청산 흐름에도 당당히 모습을 비출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는 기관의 인프라 채택이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중요한 시험대도 있습니다.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단 한 번의 장애만 발생해도 전통적인 청산 시스템이 더 낫다라는 회의론이 즉시 시장에 퍼질 수 있습니다. XRP 레저가 성능과 보안성을 확실히 입증하면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실패하면 또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로 접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단순한 기술력보다는 실질적인 실행력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이 남미 시장은 이미 이러한 변화에 몸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라틴 아메리카 이용자들이 구매한 전체 코인 중에 무려 9%가 리플 XRP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모두 제치는 놀라운 수치인데 이 작년에는 통계 항목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던 자산이 불과 1년 만에는 이 맨 위에 당당히 오른 셈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멕시코발 송금 수요와 직접적으로 맞물리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 투자자들은 놀랍게도 매수액의 10%를 XRP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리플이 비트소와 손을 잡고 미국에서 멕시코로의 송금 규모 33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전적이 입소문을 타게 된 겁니다. 이는 실제 사용 케이스가 단순한 가격 그래프보다 훨씬 더 큰 설득력을 가졌다라는 의미인데 이 국경 간 결제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에 XRP는 이제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진정한 가치가 실용성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죠. 그 결과는 포트폴리오의 구조 변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남미 투자자들의 지갑에서 XRP의 비중이 거의 0%에 가까웠는데 올해는 평균 13%까지 놀랍게 치솟았습니다. 같은 기간 XRP 가격은 무려 230% 급등했고 특히 4분기에 상승분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급등이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XRP가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이 정치적 이제 요인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 어느 때보다 XRP ETF라는 키워드가 이제 더 이상 막연한 뜬구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제 서류와 구체적인 절차 단계에서 진지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법정 싸움도 마침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우리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인프라 채택 속도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XRP를 평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성숙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거침없는 제 도약과 XRP 레저의 혁신적인 결제 혁신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의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XRP 실사용 붐까지 이 모든 흥미로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에 가장 눈길이 가셨나요? 그리고 그 숫자가 말해주는 다음 한 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전략과 전망을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더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